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3단원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차식의 인수분해를 지금까지 이제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 조금 더 높은 차수의 식을, 그리고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진 식을 인수분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인수분해라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의 다항식들의 곱으로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개념은 이게 다야. 그렇다면 이번 3단원에서 배우셔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식들에 따른 그 식들의 인수분해 방법들을 배우시고 익혀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식에 따른 인수분해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유형을 익히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인수분해 방법을 적절하게 매칭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는 연습을 반복해 주시는 게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공통인수 묶기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식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식들에 따른 인수분해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통인수 묶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 깹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식이든 상관없이 제일 먼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공통인수 묶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인수 묶기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봐. 문제에서 이제 인수분해 하래. 그럼 식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식을 보면서 공통인수가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묶인다라면 이제 묶어주시면 되고, 묶이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 보셔야 되는 것은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눈에 익숙한 인수분해 공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듯 말듯,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우셨던 곱셈 공식을 사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지금 완벽하게 외우신 분들은 인수분해 공식은 거저 가실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식을 보고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데 이 공식이 통할지 안 통할지를 막 계산을 해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딱 봤는데 이거 공식 쓸 수 있겠네? 이 공식 5번째 공식 쓰면 되겠네? 요거 첫 번째 공식 쓰면 되겠네? 요거 세 번째 공식 쓰면 되겠네? 라는 것을 그냥 딱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만큼 공식에 대한 암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셔야 되겠고, 반복적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단원에서 배우셨던 곱셈 공식과 곱셈 변형 공식을 함께 3단원에서 인수분해 공식과 묶어서 테스트를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테스트지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배우셨던 공식들 다시 한 번 더 복습 꼭 해주시고요. 근데 그 복습이 되면 저절로 여기 있는 공식들까지 같이 외워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것도 언제 외워요? 이런 접근이 아니야. 니들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적절하게 응용해서 결국은 곱셈 공식을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해주신다라면은 새롭게 외워야 되는 공식은 단 하나도 없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식 완벽하게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식을 보고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식을 쓰고, 이제 공식을 쓸 수 없다라면 이제 식의 형태를 보고 여러 가지 인수분해 방법, 기술을 써서 그 식을 인수분해 해 나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재에 따라서 그리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그 식의 유형, 그러니까 유형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유형 구분을 책마다 선생님마다 조금씩
달리 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수학의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치환에 의한 인수분해 요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인수분해 뭐 요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뭐 요런 유형으로 인수분해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굳이 교재를 볼 필요 없이 우리 빈칸 넣는 거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실 것은 문자의 개수입니다. 문자의 개수. 문자가 한 개냐 아니면 여러 개냐 로 구분을 할 겁니다. 문자가 한 개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해왔던 거죠. x제곱 마이너스 뭐 2x 마이너스 3 요런 거. 요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무슨 공식? 엑스칼리버. 자, 1 쓰고 여기다가 3, 1 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 플러스 붙이면서 x표를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끼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주게 될 거냐면은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뭐 하다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엑스칼리버 하시면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엑스칼리버가 뭐야? 이러고 계시면 좀 곤란하다. 엑스칼리버라는 게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우리끼리 엑스칼리버라고 이름을 짓고 불러주자라는 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인수분해를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럼 문자가 한 개짜리인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새롭게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라는 건데, 뭐 간단하죠. 3차, 4차식이 되겠습니다. 자, 3차, 4차 문자 한 개짜리의 식에서 3차, 4차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 세제곱, 이제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해야 돼. 자, 요거 엑스칼리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거 엑스칼리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렇게 3차 이상의 다항식,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고차 다항식, 고차식이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자, 요런 3차 이상의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자 한 개짜리 고차 다항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 인수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인수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얘들아, 인수정리가 뭐니? 자, 그때 술술술 지금 대답이 나오고 있어야 돼. x에 무언가를 넣어서, x에 무언가를 넣어서 0이 나오게끔 하는 그 무언가를 찾는 것. 얘를 인수정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x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보자라는 거야. 자, x에다가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4 플러스 1.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해서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0이 됩니다.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x에다가 1를 넣었더니 0이 됐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음 3차 다항식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따라 붙는 식은 몇 차가 될 거냐면 2차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1차와 2차를 곱해서 3차가 될 거니까.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다가도 x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1을 넣어서 0이 되려면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게 인수정리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식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또 앞에서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죠.
일단 개수들을 먼저 써준다 였어요. 개수들을 써주신 다음에 x-1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1 써주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그냥 내려오죠. 그리고 곱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해서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옵니다. 이때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였었냐면은 나머지 자리였죠. 지금 나머지가 얼마인 거 확인하실 수 있냐면은 나머지가 0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정리. A는 BQ 플러스 R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때 A는 BQ가 되면서 A라는 다항식이 B와 Q의 곱으로만, 왜? 뒤에 플러스 R은 사라졌으니까 나타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어버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당연히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 나머지가 0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0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니들이 이 조립제법을 하는 과정에서 산수를 틀렸거나 아니면 x에다가 1을 넣는 과정에서 원래 0이 안 나오는데 0이라고 잘못 계산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 0이 안 나오고 딴 게 나왔다는 얘기는 중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었다라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 몫에 해당되는 얘들이 들어갈 건데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잖아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서 빈칸을 채워 넣을 수도 있지만 짜집기를 해서 빈칸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짜집기라는 게 뭐냐? 얘가 3차, 얘는 1차. 같아지려면 여긴 2차.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2차 중에서도 어떤 2차가 와야 되느냐? 자, 요렇게 분배했을 때 x세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에 무조건 x제곱이 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분배해서 x세제곱, 1x세제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수끼리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무조건 플러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운데 몇 x가 와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6x제곱이야. 그럼 얼마가 부족하냐면 마이너스 5x제곱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6x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곱에서 마이너스 5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5x가 와야 x랑 곱하면서 마이너스 5x제곱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랑 같이 더해지면서 비로소 마이너스 6x제곱을 만들어낸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령은 맨 앞에 거 하시고 맨 뒤에 거 하시고 가운데 걸 끼워 맞추시면 돼요. 요거를 앞으로 나는 짜집기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요 방법이 조립제법보다 어렵습니다. 조립제법은 뭐 별로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것만 하다 보면은 어느덧 얘가 구해진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방법은 얘가 되려면 얘가 되려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뭐가 돼야 되지? 머리를 좀 써야 돼. 그럼 쌤, 조립제법 하면 되잖아요 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얘가 더 빨라. 이유는 간단해요. 얘를 니들이 써야 되는 이유는 얘가 더 빨라.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는 개수들을 쓰셔야 되고 숫자를 쓰셔야 되고 이제 산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얘가 니들이 완벽하게 이제 익혀질 때쯤 되면 다른 친구들이 1, 마이너스 6, 4, 1, 짝대기 긋고 1 쓸 동안에 니들은 이미 얘를 다 완성해 있을 거야. 익숙해지면. 자, 이 방법은 모든 분들께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연습을 해봐. 근데 한두 번만 하지 말고 좀 더 해봐.
연습을 했는데 요거 할만해. 자, 순서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가운데 겁니다.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쭈루룩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그리고 가운데 거예요. 요 순서대로 구하는 연습을 좀 해봐. 그리고 요게 할만하다 싶으시면 계속 연습을 해, 앞으로. 조립제법 쓰지 말고. 근데, 쌤, 저는 이거 전혀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 왜? 다른 애들은 다 이거 하고 있어, 어차피. 나한테 배우는 놈들만 얘를 쓰라는 거지. 보통 이제 니들이 학교 가서 옆에 주변 친구들 보면 죄다 조립제법 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쓴다라고 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얘를 쓰게 되면 시간을 더 줄여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일단 해보시고, 근데 좀 열심히 좀 해보시고, 되면 하시고, 안 되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보셔야죠. 2차식이 구해졌으니까. 2차식 같은 경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엑스칼리버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딱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이거 인수분해 안 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1 쓰고 1 쓰고 여기다가 1 쓰고 1 쓰고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붙여야 마이너스 5가 될까 막 이런 고민을 지금 안 하잖아. 만약에 하고 있으시다라면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연습을 정말 안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죠.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시험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딱 보고 이거 엑스칼리버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와서 새롭게 배운 공식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게 되면 딱 보면 이거 공식 쓸 수 있겠네. 이건 공식 못 써 라고 딱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니들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습들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과정 역시 그만큼의 노력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딱 보면 이거 공식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연습, 공식 연습해 주시고 외워주시고 자,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짜집는 것도 아니고 조립제법을 쓰는 것도 아니야. 뭐가 제일 문제냐면 쌤, 이번에는 1을 넣어서 다행스럽게도 마침 0이 나와줬는데 쌤, 문제에 따라서 막 27,456을 넣어야 0이 되는 그런 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는 있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1 집어넣는 거예요. 왜? 니들한테 여기다가 숫자를 막 25, 27, 34 넣어서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4배하고 6배하고 빼가지고 더해서 계산을 해서 0이 나오는지 그 계산 능력을 보고자 하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이 파트는. 니들한테 이 파트에서 원하는 거,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니들한테 원하는 것은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것을 찾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찾았다라면 그에 맞게끔 인수를 쓸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단원, 이 파트의 이제 목적인 거지. 그지 같은 숫자를 집어 넣어서 계산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파트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에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2를 넣거나 마이너스 2 정도를 넣어주면 웬만하면 0이 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학교쌤이 좀 과하다 싶으면 3이나 마이너스 3 정도까지는 넣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1과 마이너스 1 또는 2와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반드시 0이 나오게끔 하는 x가 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쌤, 일단 안 넣어보면
0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1 넣기 전에는 0이 될지 안 될지 몰랐잖아. 근데 넣어봤더니 0 되네? 이러면서 얘를 썼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넣어봐야 알 수 있어. 넣어봐야. 그럼 쌤 0이 나올 때까지 넣어야 되나요? 오, 맞아요. 0이 나올 때까지 넣으셔야 돼. 그러면은 엄청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계속 넣나요? 자, 어떤 식으로 넣으시냐면 상수항 있죠? 상수항. 상수항의 약수를 넣으시면 돼. 이때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조심하실 거는 뿔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2가 있었어. 그럼 2의 약수가 뭐야? 1이랑 2잖아. 여기다가 뿔말을 붙여. 그러면 뿔마 1, 뿔마 2를 넣어보면 그 안에서 0이 되게끔 한 x가 구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가 3이었어. 그럼 3의 약수가 뭐야? 1, 3이죠. 여기다가 뿔마를 붙여. 그래서 상수항이 3인 경우에는 뿔마 2를 넣어보고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만약에 0이 안 나와. 그럼 2를 넣는 게 아니라 뭘 넣는 거야? 뿔마 3을 넣어보는 거야. 상수항이 3일 경우에는 뿔마 2를 넣지 않습니다.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뿔마를 붙여서 넣어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6이야. 그러면 6의 약수가 1, 2, 3, 6이니까 여기다가 뿔마를 붙이게 되면 넣어볼 게 8개나 되잖아요. 그럼 쌤 이거 8개 언제 넣어요가 아니라 뿔마 1, 뿔마 2, 뿔마 3 차례대로 넣어본다는 거야. 넣다가 0이 나오는 게 생겼어. 그러면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지. 0이 되는 걸 찾는 게 인수정리인데 찾았으면 더 이상 계속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뿔마 1에서 조금 그래. 뿔마 2에서 와, 쌤 좀 심하다. 그럼 뿔마 3에서 뿔마 6은 좀 그래. 학교에서 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다가 이게 삐끗하게 한 거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뿔마 6을 넣어야 0이 되게끔 하는 걸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무튼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책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항식 fx의 개수가 모두 정수이면 x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그 뭔가의 값을 어떻게 구해줄 거냐? 상수항의 양의 약수에다가 뿔마를 붙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fx의 최고창의 개수, 그러니까 맨 앞에 적혀있는 그 숫자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뿔마를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라면 최고창의 개수가 2잖아요. 그 2의 약수를 써.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4잖아요. 이거의 약수를 써. 그리고 앞에다 뿔마를 붙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다가 뿔마를 붙인 거. 얘들을 다 집어넣어 봐야 된다라는 건데 1분의 1, 1분의 2, 1분의 4 이거는 결국 그냥 상수항의 약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2분의 1 요런 거예요. 물론 2분의 1을 넣어야만 0이 되게끔 하는 0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문제집을 푸시다 보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지 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진짜 이 문제가 나왔어. 그리고 얘는 진짜 2분의 1을 넣어야만 0이 된다고 쳐. 그럼 2분의 1부터 넣어볼 거야? 아니라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4 넣어보고 2분의 1 넣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쌤 그래도 혹시 2분의 1을 넣어서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 2분의 1부터 넣어볼까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른 애들은 1부터 넣고 있을까? 2분의 1부터 넣고 있을까?
당연히 1부터 넣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리고 2분의 1을 넣어야 0이 될 가능성보다는 1을 넣어야 2를 넣어야 0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만약에를 때문에 만약에라는 것 때문에 2분의 1을 먼저 넣어보시는 시도를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수항 그냥 상수항만 보셔. 그리고 상수항에 약수만 넣어.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가 1개짜리인 경우에는 2차는 니들이 하던 대로 엑스칼리버를 하시면 되는 거고 3차 이상의 고차 다항식은 인수정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인수를 먼저 찾아내시고 그 뒤에 따라붙는 찌그레기를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하신다던가 짜집기를 해서 문제를 인수분해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자의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문자의 개수가 문제를 봤는데 인수분해를 하래. 근데 봤는데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뭐 C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문자가 다양하게 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항의 개수를 봅니다.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2개냐? 3개냐? 4개냐? 졸라 많냐? 그러니까 졸라 많냐는 것은 항이 5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자, 항의 개수가 2개짜리인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또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내가 합차 공식을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앞에 것끼리 똑같고 뒤에 것끼리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르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했단 말이야. 문장형으로. 그러면 이것 역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뺀다. 다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뺀다. 다시 한 번 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뺀다. 이렇게 이것 역시 문장형으로 공식을 좀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얘는 중학교 거야.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항이 2개짜리인 게 뭐가 있을 거냐라는 건데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것 역시 뭐냐면 공식이죠. 공식. 그쵸? 공식입니다. x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공식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을 거냐?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도 있을 거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도 있을 거야. 이거 뭐 그냥 공식이죠. 그쵸? 얘 역시 공식이죠. 일단 먼저 합차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더해주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빼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수분해가 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냥 두시고 추가적인 합차 공식을 쓰셔서 마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인 식에서 항이 2개인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식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배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 2개짜리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봐. 그럼 항이 3개짜리는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 요런 거. 어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문자가 한 개짜리인 2차 다항식에서의 엑스칼리버랑 내용이 겹칩니다. 뭐 겹칠 수도 있고 한 거야.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판단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요런 거는 엑스칼리버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y, x-2y 이런 식으로 엑스칼리버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건 이제 니들이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잘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뭐 이런 형태라던가 아니면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플러스 2y제곱 요런 형태. 차수가 일단 늘어났고요. 그쵸? 근데 일단 보시면은 앞으로 얘들을 항이 3개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뭐라고 불러주게 될 거냐면은 복이차식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복이차식. 4차, 2차, 2차, 4차, 4차, 2차, 2차, 요거 4차. 요런 식으로 차수들이 모두 짝수 차수들로만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우린 앞으로 복2차식이라고 불러주게 될 거고요. 복2차식의 인수분해는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얘처럼 엑스칼리버가 가능한 게 있어. 2y제곱, y제곱, 마마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엑스칼리버가 가능한 인수분해는 사실 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인수분해로 취급해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니들이한테 이제 크게 문제가 요것만 잘 확실하게 되고 계시다라면 얘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복2차식 중에서도 엑스칼리버가 안 통하는 게 있어. 복2차식 중에서도 엑스칼리버가 안 통하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줍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앞에 있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 보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뒤에 삐리리 뿅 정도 더 붙여서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복 2차식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낼 때는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를 띠겠죠. 완전제곱식이니까. 그럼 뭘 제곱해야? 뭘 제곱해야 x 4제곱이 되냐? x제곱을 제곱을 해야 x 4제곱 되겠죠? 그 다음 뭘 제곱을 해야 y 4제곱이 될 거냐? y제곱을 제곱해야 y 4제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 y 4제곱이 됩니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자, 먼저 플러스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x 4제곱도 들어가 있고 y 4제곱도 들어가 있지만 뭐도 들어가 있냐면 2x제곱 y제곱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걔를 빼내야 돼. 그러면 요거 전개해 보시면 얘랑 얘가 됩니다. 여기서 비록 2x제곱 y제곱이 나오지만 그 2x제곱 y제곱을 빼냈기 때문에 요거랑 요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더 남아있잖아.
플러스 x제곱 y제곱.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반드시 합차 형태의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선생님 여기서 합차를 어떻게 쓰나요? 자, x제곱 y제곱은 xy의 제곱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뒤에 있는 xy를 더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뒤에 있는 xy를 빼주시게 되면 합차 공식이 써지면서 인수분해가 되었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수분해 중에서도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 중에서도 항이 3개인 경우, 중에서도 짝수 차수들만 되어 있는 복 2차식, 그 복 2차식 중에서도 엑스칼리버가 안 통하는 복 2차식, 그때 어떻게 푸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던 대로 앞에 있는 두 개를 갖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걸 갖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고요. 합차 공식을 써주시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까다롭긴 하죠. 그래서 학교 시험이 그렇게 좀 쉽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되고요.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에서 시험이 출제가 될 수 있음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이 3개짜리 인수분해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항이 4개인 경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a 플러스 cb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항이 4개짜리 이렇게 주어졌어. 일단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예요. 공통인수. 쓱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공통인수가 없어. 그러면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어쨌든 항은 4개야. 그러면 2개로 찢거나 3개, 1개로 찢어서 인수분해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개랑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찢어봐. 그러면은 얘만 신경 쓰는 거야. 요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럼 요거는 저 항 2개짜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공식, 합차 공식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얘만 보는 거야, 얘만. 그럼 여기서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공통인수가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개짜리를 2개로 뜯어낸 다음에 요거 2개만 인수분해하고 요거 2개만 인수분해해서 내려온다는 거야. 그런 다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전체에서 공통인수를 찾으셔야 돼. 전체의 공통인수. 그러면 공통인수가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찌그레기들 다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서 인수분해가 완료된다는 거예요. 자, 4개를 둘둘로 찢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조건 앞에 2개, 무조건 뒤에 2개를 찢는 건 아니고요. 4개 중에서 적절하게 2개를 뜯어내서 각각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한 번에 공통인수 묶어내면서 처리하는 그게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중에서도 둘둘로 찢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둘둘로 찢었을 때 2개 찍고 해서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하긴 했는데 전체에서 공통인수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둘둘 찢는 조합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둘둘이 아니라 셋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셋 하나는 어떤 형태냐면은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AB 뭐 요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얘를 딱 봤을 때는 일단 항은 4개. 그럼 이거를 둘둘로 찢어야 되나? 셋 하나로 찢어야 되나? 애매하단 말이야. 이 둘둘로 뭐 이렇게도 찢어보고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찢어보고 요렇게도 찢어보고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 둘둘이 될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셋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이때 요 3개짜리가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남은 하나가 빼지고 있어야 돼. 3개짜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만 하고요. 남은 하나가 빼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적절히 뽑아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빼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다음 과정인 합차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더하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빼줌으로써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봤는데 인수분해를 하래.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러면 항이 몇 개인지 세알려야지. 근데 봤더니 4개야. 항이 4개야. 그러면 그 4개를 셋 하나로 찢을지 둘로 찢을지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뭐부터 확인하라? 셋 하나로 찢을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봐.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3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없어. 그럼 얘는 이제 둘둘인 거야. 그럼 둘둘인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쓱 봤을 때는 이렇게 3개 묶으면 완전 제곱식 안 되는데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묶으면 요거 완전 제곱식 되네. 요거 셋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남아있는 게 빼기 C제곱, 빼기. 왜? 합차공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합차공식을 무조건 써야 되거든. 그러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빼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빼기인 거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요거 3개 1개로 묶어주는 거구나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셋 하나가 가능한 경우에는 3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그 뒤에 빼기 제곱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쓸 수 있게끔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합차공식 써서 인수분해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3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둘둘로 묶는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둘이 무조건 앞에 2개, 무조건 뒤에 2개는 아니고 적절하게 2개를 묶어서 각각을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전체를 보시면서 공통인수를 뽑아내시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항이 4개인 경우도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항이 졸라 많은 경우, 그러니까 항이 5개 이상인 경우, 그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항이 5개 이상, 이하가 아니라 이상.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 차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자가 1개인데 이러고 있진 않아야 돼. 문자가 일단 여러 개야. 문자가 일단 여러 개라서 항의 개수를 세알려 봤더니 졸라 많아. 그럼 이건 거지. 그럼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몇 차식인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차식인지,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차식인지,
각각의 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차수를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식 정리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A는 3차고 B는 뭐 4차고 X는 2차라고 쳐. 이렇다고 쳐. 만약 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보면은 이 식은 A에 대한 3차식이 되죠. B를 기준으로 본다면 B에 대한 4차식이 될 거고요. X를 기준으로 본다면 X에 대한 2차식이 될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니들 2차식 인수분해 할래? 3차식 인수분해 할래? 4차식 인수분해 할래? 니들 몇 차식 인수분해 할 거야? 당연히 2차식이죠. 왜? 차수가 낮을수록 인수분해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A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고 다 2차야. 그러니까 차수가 다 똑같아.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문자 하나 정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실 것은 각각. 여기서 말하는 각각이라는 것은 2차는 2차대로, 1차는 1차대로, 상수는 상수대로. 내림차순 쫙 정리하면서 차수별로 묶어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그 묶인 대로 2차는 2차대로, 1차는 1차대로, 상수는 상수대로 각각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각각 인수분해가 끝나고 나면 전체 인수분해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식 전체를 한꺼번에 쫙 본다는 거야. 그때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공통인수가 없어.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내서 내려가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요. 공통인수가 만약에 없으면 그 다음 뭘 시도하셔야 되냐면은 엑스칼리버를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추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서 식을 바라보셔야 돼. 여기서 딱 내려오면서 뭔가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그걸 답으로 적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그 다음 인수분해 할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딱 봤는데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답을 적는 거죠. 그전에는 얘가 당연히 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추가 인수분해 뭐 해주지?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끝난 거니까 이제 답을 내면 되는 거죠. 만약에 더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몇 줄 더 내려와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답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글자 몇 개 적는다라고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직접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이 조금 더 많이 어려운 학교에서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조금 노멀한 그런 학교에서는 요 내용을 갖고 인수분해 문제를 출제를 잘 하진 않고요. 요 문제가 나왔다? 그 학교 나름 그래서 나름 그래도 좀 시험 문제가 까다로운 학교인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시는 학교가,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미 들어와 있는 학교가 시험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하셔서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다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이 문제는 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 사이사이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인수분해를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식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분해 놓은 요 그물망이죠. 요 안에서 걸리게 돼 있다는 거야. 물론 정말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을 순 있겠지만 우리들이 문제집에 시험에서 다루게 될 웬만한 인수분해들은 다 배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공부를 잘 해놓으셔서 거름망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런 인수분해, 저런 인수분해, 요런 인수분해를 던졌을 때 거름망에서 적절히 나눠줘야 되겠죠. 요런 유형은 여기로 빠지게끔, 요런 유형은 여기로 빠지게끔, 요런 유형은 여기로 빠지게끔.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인수분해 방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유형 구분 이런 거 다 하기 전에 항상 보셔야 되는 것은 공통인수입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낼 게 있으면 묶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식을 쓸 게 있으면 공식을 써주신다라는 거야. 공통인수 묶어냈고 공식 쓸 거 썼어. 혹은 뭐 공통인수가 없거나 공식 쓸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문자의 개수를 보신다라는 거야. 문자의 개수. 한 개냐, 여러 개냐. 문자의 개수가 한 개라는 얘기는 결국은 x에 대한 다항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엑스칼리버를 할 수 있을 경우, 즉 2차식이 될 겁니다. 엑스칼리버를 해주시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즉 3차 이상의 다항식이 되겠죠.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는 거다. 여기서 인수정리라는 것은 x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x에다가 이것 저것 집어넣어 보셔야 되는데 x에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막 아무거나 막 집어넣지 말고 뭘 집어넣어라?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집어넣어라.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다? 분모에다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까지 분모에다가 깔아서 알려주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 얘까지 신경 쓰면서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하는 인수정리를 시도하시게 되면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일단 배제시키고 일단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뿔마만 붙여서 집어넣어 본다. 그랬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x가 구해지면 이 짓거리를 멈추고 인수를 구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짜집기를 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한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러면 확인하실 게 이제 항의 개수다라는 거죠.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항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는 공식이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걸러졌어야 된다는 거야. 항이 3개인 경우 역시 중학교 과정의 엑스칼리버가 되는 것들은 다 여기서 이미 걸러졌어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봤더니 차수가 전부 다 짝수야.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엑스칼리버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근데 엑스칼리버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걸러졌어야 된다는 거야. 공식이 통한다는 거니까. 엑스칼리버 자체가 공식인 거잖아요. 근데 엑스칼리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이때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계속 해왔던 대로 앞에서 2개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나면 반드시 어떤 형태를 띌 거냐? 합차의 형태를 띌 거다라는 거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를 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빼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인수분해가 끝이 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이 4개짜리야. 그러면 둘로 찢을지 셋 하나로 찢을지를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 기준은 둘이 아니라 셋 하나였어요. 그것도 3개짜리였어요. 4개짜리 다항식, 항이 4개짜리인 다항식 중에서 항 3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라 그랬죠. 만들어 줄 수 있다라면 그 뒤에 빼기가 붙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더 좋다. 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진다라면, 즉 3개 1개짜리라면 합차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고 얘는 원래 제곱이었던 거지. 그리고 가운데 빼기가 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면서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어떻게 3개 조합을 해도 완전 제곱식이 안 만들어져. 그러면 둘이라는 거죠. 이때 둘이라는 것은 무조건 앞에 2개, 무조건 뒤에 2개가 아니라 어쨌든 4개 중에서 조합을 잘 찾아서 2개로 구분을 한 후 앞에 2개 인수분해하고 뒤에 2개 인수분해한 다음에 전체 인수분해를 하실 때는 공통인수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항이 5개 이상이야. 일 경우에는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얘는 또 워낙 복잡하니까 직접 문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전체 한번 쭉 구분해 보시고요. 머릿속에 정리를 하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보여야 돼. 인수분해 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됐었더라? 맞아.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찾아봐야지. 공통인수가 어디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봤는데 공통인수 있네. 얘는 없네. 얘는 있네. 쟤는 없네. 이게 보여야 돼. 근데 물론 그 보일 때까지가 괴롭죠.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시게 되면 묶어낸 게 여기 마이너스랑 곱해지면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리고 얘는 묶어냈으니까 2y-3이 될 거예요. 그래서 2y-3이랑 2y-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통인수 2y-3을 묶어내시고 남는 찌그레기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인수가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쓱 봤을 때 공통인수가 x랑 y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안 보이는데요? 당연히 안 보이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건데 벌써부터 보이면 난 뭘 먹고 사니? 그쵸? 니들이 좀 잘 안 보이고 좀 어렵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너무 쓰레기인가? 뭐 아무튼 잘 안 보이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계속 안 보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시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자, 뒤에서 마이너스 C를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묶여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도 A 플러스 B가 여기에도 A 플러스 B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묶어내시고 여기 A 플러스 B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C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입니다. 얘는 나도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요거랑 요걸 가지고 일단 A, B가 묶이니까 묶어보시면
여기선 A가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B가 들어가면서 오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죠. A-2B.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뽑아내시면서 남아있는 찌그레기들 다 집어넣어 주시면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예제 2번입니다. 쓱 봤을 때 공통인수 없네. 쓱 봤을 때 여기서는 공통인수가 있네. 쓱 봤을 때 없네. 쓱 봤을 때 없네. 여긴 있네. 그게 순간 보이고 판단되어야 돼. 그때까지 계속 보고 연습하셔야 돼. 자, 얘는 문자가 1개짜리죠. 그 중에서도 2차니까 엑스칼리버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33, 여기다가 44, 마 붙여주면 3x-4의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거죠. 얘는 여기 밑에다가 2, 1 쓰고 여기다가는 1, 2를 쓰고 그리고 뿔뿔을 붙여주시면 4랑 1이니까 5가 만들어지면서 2x 플러스 1, x 플러스 5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엑스칼리버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여기 밑에다가 5, 1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5a, 여기도 5a, 여기도 5a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5a를 묶어내시고 항상 공통인수는 기본이야. 선생님, 공통인수는 앞에서 끝났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공통인수는 계속 나오는 거야. 묶어내시면 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 제곱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보이셔야죠. x 플러스 3y의 제곱이 보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큰일 났지. 연습해.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고 올라오셨다라면 누구나 다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안 보여? 그럼 네가 중3 때 놀았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뺑이 쳐야지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다가 2, 3 쓰고 여기다가 5 쓰고 여기다 2 쓰고 그럼 15랑 4를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뿔말을 써야 되는데 뿔말을 쓸지 맞뿔을 쓸지 같이 고민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플러스 11이 만들어지면서 2y 플러스 5z 3y 마이너스 2z. 자, 이렇게 또 엑스칼리버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여러 개네? 근데 항이 3개네?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 뭐 이런 이게 우리가 아까 우리가 내용 정리하면서 썼던 로드맵 있잖아요. 거기를 쭉 따라 내려오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야 돼. 그냥 보여야 돼. 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안 보고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다. 얘를 안 보고도 얘를 딱 봤을 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네. 내가 이제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b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왜? 이렇게 덩어리 진다니까.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보시는 거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네? 그럼 합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 앞에 뭐 있지? a 있네. 뒤에는 뭐 있어? b 마이너스 c가 있네. 요거 두 개를 더하고 앞에 있는 a랑 뒤에 있는 b 마이너스 c를 빼주면 되겠네. 하시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자, 요거는 4제곱이고 요것도 1의 4제곱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항 2개짜리다. 항 2개짜리니까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거
합차 공식 쓸 수 있겠네. a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a제곱이랑 1이랑 더하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빼고 얘는 추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때 니들 이거 추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이거 되나? a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이런 생각 안 갔잖아. 그냥 딱 보인단 말이야. 이거 합쳐 써야 되겠다. 그만큼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a제곱 플러스 1까지 곱해주시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입니다. 요런 건 좀 잘 안 보여. 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형태의 것이 아니니까. 그쵸? 괄호 1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공통인수 있나? 없는데. 4개짜리를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있나? 없죠. 없어요. 그럼 문자가 몇 개지? 문자가 3개네.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지? 4개네. 야, 그럼 요거 3개 하나로 찢을까? 2개 2개로 찢을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뭐부터 시도해 본다고? 3개 하나. 그리고 그 3개를 갖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인 거다라는 거죠. x-2y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빼기가 따로 붙잖아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을 쓸 줄 알았어 이렇게 돼야 돼. 보기차식 항 4개짜리에서는 항 4개짜리에서 셋 하나로 찢음과 동시에 조금 이따가 합차 공식 써야지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더해주고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빼주시게 되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괄호 4번입니다. 얘는 뭐 항이 몇 개지? 얘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공통인수가 있네?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선생님, 똑같은 거 없는데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시게 되면, x-y가 되면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예제 3번인데, 이 문제는 그냥 예제 1번, 공통인수 묶어내던 거기 문제 괄호 1, 2, 3, 4, 5번에다 갖다 집어넣어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파트가 식의 형태,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접근의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저렇게 틀에 박힌 어떤 그런 방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접근이 또 가능한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좀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좀 애매하죠. 근데 이 애매함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확신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다. 지금 오늘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연습 많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단원은 개념 없다고. 이번 단원의 개념은 오늘 수업의 시작에서 한 10초 동안 끝냈어요. 뭐 인수분해란 다항식의 인수분해랑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만 표현하는 것. 이게 인수분해의 개념이 끝이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 다음부터는 다 유형 파악, 기술 연습. 그거를 습득하려면 연습, 졸라 많이. 뭐 이런 거밖에 없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3단원 인수분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니들한테 사실 뭐 할 게 별로 없어. 니들 몫이야, 니들 몫. 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냐.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지금 문상까지 걸어가면서 꼭 외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3차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이블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 구분으로 안 간다고. 얘를 딱 봤을 때는 요거 문자가
한 종류밖에 없네? 응? 그러면 몇 차지? 3차네? 2차였으면 엑스칼리버를 했을 텐데 3차네? 그럼 x에다가 뭐를 넣으면 0이 될까? 인수정리. 8의 약수를 넣어보신다라는 거죠. 8의 약수가 뭐가 있어? 1, 2, 4, 8. 1 넣어보면 0이 되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나? 2를 넣으면 0이 되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되나?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됩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서 0이 됐으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 붙는 식이 뭐냐? 이건 조립제법을 한다던가 짜집기를 한다던가 해주시면 되겠죠. 쌤 근데 이거 공식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요 분들은 그래도 앞에서 내가 공식 외워 라고 했을 때 멈춰놓고 공식을 좀 외워놓고 이제 왔다가 되겠죠. 근데 뭐 그냥 외우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알았다, 너는 떠들어라, 집에 가서 외울게, 난 안 외울란다, 난 뭐 문상 필요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 문상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험을 조지게 된다 되는 거죠. 어떤 친구는 얘를 가지고 막 x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친구는 이거 2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네.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이거 공식 쓸 수 있네.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이 두 명의 지금 상황의 시간 차이를 봐봐. 어떤 친구는 이걸 그냥 한 번에 써서 끝내버리고 있어요. 5초, 10초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인수 정리를 해서 x에다가 뭘까 막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도 넣어보면서 0이 되는 걸 빨리 찾는 그 시간인 거야. 그럼 찾았으면은 조립제법을 하든 짜집기를 하든 그 이후에 따라붙는 시간. 그럼 두 명의 시간 차이가 결국은 뭘 만들어낼 거냐면 점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내가 공식을 외우라고 했을 때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외우셔야 될 텐데. 자, 바로 2번입니다. 일단 3이 보이셔야죠. 공통인수 3입니다. 묶어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8이 2의 세제곱으로. 그래서 이것 역시 공식을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 보이냐라는 거야. 이런 건 진짜 잘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야. 보인다라면 플러스 마이너스지 가운데가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랑 b 플러스 c랑 더해주고요. 플러스 b 플러스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조금 힘드신 분들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에서 얘를 t 정도로 치환을 하셔서 얘를 a 마이너스 t a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t제곱. 근데 알고 봤더니 t가 뭐야? b 플러스 c야. 그래서 여기다가 b 플러스 c를 여기다가 b 플러스 c를 여기다가 b 넣어서 진행하는 이런 진행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바로 올 수 있게끔 이게 이만큼 시간이잖아. 이게 다 시간이고 이게 다 점수야. 점수. 자, 괄호 4번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얘를 보면서 문자 한 개네? 그러면 A에다 뭘 넣을까? 상수항에 약수를 넣으라 그랬는데 상수항이 1이네? 그럼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뿔마 1. 1 넣어보면 0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0이 나와요. 그러면서 A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 됐으니까 A 플러스 1을 인수로 갔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본다라던가. 어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요렇게 이게 4개니까 둘둘로 찢어서 각각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하는 요런 방법을 또 진행하실 수도 있겠죠. 문제는 어떤 분들은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거 공식이네. 끝. 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입니다. 이게 보이는 친구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보고 딱 봤는데 딱 보이는 거야. 여기서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날 때부터 그냥 보이는 놈들이 있어. 그냥 쓱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싹싹싹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공평한 세상이긴 한데 뭐 있긴 있어.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죠. 자, 계속 좀 열심히 해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요 파트는 진짜 개인 차이가 많이 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시게 되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터지게 된단 말이야. 자, 예제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보시면은 문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보시면은 4차, 2차, 빵차. 뭐냐? 보기차식. 근데 보기차식 중에서도 이게 지금 보여야 되는데 x제곱이랑 x제곱. 여기는 4랑 9. 그래서 마마. 이게 엑스칼리버가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보기차로 보기도 좀 그래. 엑스칼리버가 통하니까. 엑스칼리버 해서 인수분해 했다라는 거죠. 추가 인수분해, 합차가 보이셔야죠. 여기서 합차가 보이셔야죠. 지금 여기서 합차가 보이시는 분들은 합차가 안 보이는 사람 애들이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왜 여기서 이거 당연히 합차인데 이게 왜 안 되지? 하실 거란 말이야. 근데 안 되는 분들은 저것도 어려운데 이거 언제 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요 차이밖에 안 나지만 나중 되면 걷잡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괄호 2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5x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분배하시게 되면 10a 플러스 24 빼기 3이니까 2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가 원래 뭐였었느냐? x제곱 플러스 5x였다. 그러니 a에다가 원래 거를 집어넣어주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전히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치환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괄호 3번입니다. 여기서도 한 번에 보이시는 분들은 한 번에 보이실 텐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x 플러스 y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x 플러스 y를 a로 두시고 az 플러스 9z제곱. 여기서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할 말이 없어. 자, a 플러스 3z의 제곱입니다. 완전 제곱식이죠. 니들이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했던 거야. 니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다음과 같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피난 노력을 하진 않았고, 그쵸?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더 했더니 더 빨라지기 시작했어. 그 차이인 거죠. 자, a가 원래 뭐였었냐면은 x 플러스 y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다가 x 플러스 y 집어넣어 주시고 제곱해 주시면 어느덧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입니다. 자,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음과 같은 형태는 우리가 1단원
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둘로 곱해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조합을 찾으셔야 되느냐? 상수항끼리의 합이 같은 조합을 찾으셔야 된다. 요렇게 두 개 더하고 요렇게 두 개 더했을 때 같냐? 다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인데 다르죠.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 다르죠.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 똑같죠? 요 조합이라는 거죠. 일단 이 조합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곱해주신다.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상수항과 상수항을 더해서 같게 되게끔 하는 조합을 찾았느냐? 얘랑 얘가 같으면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치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환하시고 이것도 라지 A로 치환을 하시고요. 분배하시고 24 플러스 1이니까 25고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 상태에서 되죠.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A가 원래 뭐였었느냐? X제곱 마이너스 5X였다.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통해서 일단 복잡한 것을 좀 간단하게 한 후, 그런 후 하던 대로 엑스칼리버를 한다던가 뭐 다양한 형태의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6번입니다. 숨이 턱 먹힌다라는 거거든. 길어. 즉 뭐야? 항이 졸라 많다는 거야. 문자도 많은데 항도 많아. 그러니까 마지막 항 5개 이상짜리 인수분해 문제다라는 거죠. 자, 분배해 보시면은 AB제곱 마이너스 AC제곱 플러스 BC제곱 마이너스 BA제곱 플러스 CA제곱 마이너스 CB제곱이 되겠습니다. 항이 무려 6개입니다. 정해진 대로 가면 돼.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단지 그 과정을 익히는데 굉장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무슨 고통? 여기가 많이 아파. 왜?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제일 먼저 뭐 하시라 그랬냐면 문자가 지금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습니다. A 차수 중에 제일 큰 차수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2차입니다. B는 차수가 제일 큰 게 2차네요. C도 2차입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는데 A의 차수, B의 차수, C의 차수가 모두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근데 유독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다라면 그 문자로 내림차순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상관이 없으니 A로 하자. 그러면 A 차수 제일 큰 거 여기랑 여기 있네. 마이너스 BA제곱 플러스 CA제곱 A에 대한 2차를 적었고요. 이번에는 A 기준으로 1차인 거. 그러니까 A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AC제곱 적었고요. 이번에는 A를 기준으로 상수인 거. 그러니까 A가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다 보면 구분이 돼. 어떻게? 이게 둘둘둘 묶은 게 아니야. A를 기준으로 2차, A를 기준으로 1차, A를 기준으로 상수.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실 게 뭐냐면 각각 인수분해잖아요. 여기서 말한 각각이라는 게 이 각각이었어. 요걸 인수분해 하는 동안에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는 거야. 요것만 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죠.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A를 묶을 수 있네. A를 묶으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쌤, 이거 합차인데요? 라고 뱉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기 때문에 추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뭐 BC를 묶어내. 그러면 C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자, 이제 뭘 할 차례냐면 전체 인수분해를 할 차례죠. 이때 자, 이거 전체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이거랑 야, 이거 공통인수. 야, 이거 공통인수 어딨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은 완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냥 전체를 다 보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너무 진짜 이거 막 하거든요. 공통인수. 자, 공통인수. 요거랑 비슷하고, 요거랑 지금 자리가만 바뀌어 있는 거지. 요거랑 요건 원래 같은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버릴까? 아니, 여기서 마이너스를 뽑아서, 마이너스 뽑아내고, B-C라고 쓰고, 여기서는 B-C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뽑아내버리면, B-C가 되면서, 공통인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있을 것이니 찾아봐라. 랑, 이거 공식을 써야 돼. 엑스칼리버를 해야 돼. 공통인수를 뽑아내야 돼. 뭘 해야 돼. 막연하게 쳐다보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자,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B-C를 묶어내시고요. 남은 찌그레기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C 마이너스 BC 이렇게 묶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추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음을,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음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를 묶어내버릴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C 플러스 BC 여기에서 AA BC 마마 엑스칼리버가 보이시냐 라는 건데, 자, 많은 분들이 쌤 자꾸 저는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굉장히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보일 때까지 연습하세요. A-B, A-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겠고요. 아마 답지에서는 요 마이너스가 여기에 들어가서 A-B를 먼저 쓰고, 그 다음 B-C를 그 다음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서 C-A를 이렇게 답지에다가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답을 여기 이렇게 적어야 돼? 아니야. 이렇게 적어도 돼. 알겠지? 요 마이너스 정도를 뭐 했냐 안 했냐, 순서를 요 순서대로 적었냐 안 적었느냐,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어디야. 여기서 이 마이너스 가지고 뭐 맞고 틀렸다를 판단하기엔 좀 그렇고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 차순, 근데 그 와중에 차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니들 마음대로 각각 인수분해 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인수분해를 하신다. 전체 인수분해를 할 때는 그냥 막연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공통인수 어디 있지? 없네? 그러면 엑스칼리버를 하라 그랬어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공통인수가 있었으니까 그냥 공통인수 묶어내고 끝냈는데, 공통인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엑스칼리버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여러 개고요. 항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A 몇 차냐? A 2차네. B는 몇 차나? B도 2차네. C는 몇 차냐? C도 2차네. 그럼 몇 차로 정리할까?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A로 하자.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A가 2차인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에 A가 1차, A가 1차, A가 한 개 들어간 거 요거 두 개 있네. 2AB 플러스 4CA. 그 다음에 B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상수인 거. B제곱 마이너스 4BC 플러스 4C제곱. 자, 문자 하나를 정했고 그 차수로, 그 문자로 내림 차수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구분이 돼야 돼. 어떻게? 바로 1번처럼 둘둘 묶는 게 아니야. 이게 6개니까 둘둘. 이거 아니, 그런 거 없어. 여기서 끊으셔야죠. 여기서 끊으시고. 왜? 2차 어디 있지? 이거 하나밖에 없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가는 거야. 그리고 1차는 어디 있지? 요거 두 개 있네. 요거 두 개 적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상수 전부 다. 상수는 또 하나로. 그래서 얘만 보는 거야. 얘만. A제곱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지. 내려오는 거야. 이번엔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2로 묶을까요? 그리고 A도 있네요. 그러면 B-C가 묶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걸 한 번에 다 보는 거야. 여기 안에서 막 찢지 마. 상수는 상수대로 각각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야. 여기서는 B-EC의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각각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전체 인수분해를 할 차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막연히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요거 봐라. 공통인수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는 A가 없네. 그럼 공통인수가 없네.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통인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건데, 그 다음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은 엑스칼리버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엑스칼리버 요거 두 개 가지고 밑에다가 AA 써주시고, 여기다가는 B-EC 이렇게 써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뿔뿔을 붙일 수도 있을 거고요. 마마를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은 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 마이너스 2, B-C. A는 여기 있던 거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2C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호를 마이너스를 얘한테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B가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2B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C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마이너스 2A로 묶었으니까 여기가 EC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4C고, 그렇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2B가 만들어질 거고요. 플러스 2C 플러스 2C 하면서 플러스 4C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합이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C. 여기서도 A 마이너스 B 플러스 2C. 그러니까 얘가 두 개 있다는 거지. 요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떤 친구가 있었을 거냐면은, 쌤이요, 요거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고 4C제곱, 그러니까 2C의 제곱 또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마이너스 2AB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가지고 얘를 만들었고, 요거 두 개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얘를 만들었다. 공식 있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뭐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지금 이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쓰신 분들, 보이신 분들 있으실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호를 지금 A랑 B 둘 중에 한 놈한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 다음에 B랑 C 둘 중에는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여야 돼. 그 다음에 얘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는 둘 다 뿔뿔 아니면 둘 다 마마. 그러면은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C의 제곱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뒤에 뭐가 따라 붙을 거냐면 이거 두 개 곱한 거에다가 두 배 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에다가 두 배 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에다가 두 배 한 거. 마이너스 2AB 플러스 4CA 마이너스 4BC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B 플러스 2C의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진짜 지금 부호도 그렇고 조금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열심히 하셨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얘를 가지고 내림차순 해주고 각각 정리하고 엑스칼리버하고 추가 인수분해 되는지 보면서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딱 보고 제곱 근데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주지? 얘한테 주면 되겠네 해서 딱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7번입니다. 바로 1번 보시면은 x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3차입니다. 뭘로 풀 거냐?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x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무언가를 찾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넣을 거냐? 상수항에 약수를 넣어라 라고 했어요. 1, 2, 3, 6. 뭐부터? 그냥 1부터. 1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6. 0이 안 되네?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 0 되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 말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 붙는 식을 조립제법 1, 마이너스 4, 1, 6 개수들을 써주시고 뭘로 나누고 있냐? x 플러스 1로. 얘가 0이 되겠구만 x 마이너스 1이죠. 내려오고 곱하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반드시 0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짜집을 수 있는 분들은 짜집을 하고 어떻게? 3차잖아. 여기 1차네. 그럼 여기 2차여야 되지. 그럼 2차가 뭐가 와야 되냐? x제곱이 와야 되겠네. 그래 x세제곱이 만들어지지. 그 다음 상수항 6이란 말이야. 그럼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 6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6이네. 그럼 이제 가운데 뭐가 올지만 이제 정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곱하시면 x제곱. 근데 마이너스 4x제곱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여기다가 뭔 짓을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5x제곱을 더해줘야 마이너스 4x제곱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5x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립제법으로 하셔도 되지만 짜집기는 어쨌든 일단 연습은 계속 해보시고 하다 안 되면 조립제법을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2, x-3 요거는 엑스칼리버 그냥 딱 보여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2번입니다.
4차. 만약 얘가 없었다라면 4차, 2차, 빵차. 이거 복2차. 이렇게 갈 수 있었겠죠. 근데 1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2차는 아니야. 그러면 4차 다항식 인수정리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x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넣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뭘 넣을 거냐? 12의 약수. 그럼 12의 약수를 쓸 필요는 없어. 일단 1 넣어볼 거 아니야. 1 넣어봐. 1 넣어보면 0 나오잖아. 쌤, 얘는 예제니까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는 엄청 어렵게 나올 거 아니에요. 뒤질래? x에다가 12를 넣어서 4제곱을 하고 제곱을 하고 9를 곱해서 빼서 0이 나온지를 판단하는 게 그게 어려운 내용이야? 그게 정말 어려운 거야? 아니잖아.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뭐야? 그지 같은 거지. 문제가 젖같이 나온 거지. 돼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그냥 적당히 넣어서 0이 되게끔 하는 걸 빨리 찾게끔 하는 게 그게 좋은 문제야.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수를 넣어도 충분히 0이 빠져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1 넣었던 0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인수로 가질 거냐? x-1을 인수로 가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간 3차식을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 개수들을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틀린다라는 거죠. 왜? 여기 세제곱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다가 빵을 집어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 써주셔야 되겠죠. 내려오고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그리고 반드시 0이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3차.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차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또 인수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아까 여기서는 3차를 1차와 2차로 찢었기 때문에 요 2차를 또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엑스칼리버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4차였으니까 1차와 3차로 찢어지고요. 3차를 인수분해하려면 인수정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또 1부터 넣어보자는 거죠. 1 넣어보시면 0이 안 되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은 안 돼. 그치? 그럼 2 넣어보자. 2 넣어보면 얘가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또 안 되고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뭘 넣었더니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그 말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2여야 돼. 그러면 3차를 인수분해했으니까 인수정리로 하나를 빼냈으니까 여기 이제 2차가 들어갈 건데 이 2차에 뭐가 들어갈지 알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또 하시면 되죠. 이번엔 마이너스 2로 처음에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올 때 반드시 나머지는 0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얘를 보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가 나왔어요. 2차 나왔으면 엑스칼리버 하시면 되죠. 자, x-1, x 플러스 2는 그대로 내려오시면서 추가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추가로 인수분해를 하시면서 요거 똑같으니까 제곱을 쓰시고 버리면서 뭐 정리는 적당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모두 해봤고요. 개념 없어요. 그쵸? 오직 어떤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나갈 것이냐, 방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기술만 먼저 익히신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기술 열심히 익혔어.
근데 이 기술을 어디다 써먹지? 왜? 많잖아. 식의 형태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식의 형태와 기술을 적절하게 연결, 매칭을 해야죠. 그러려면 먼저 식의 형태 구분부터 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이런 방법, 이런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려면 모르면 영상 봐. 문제풀이 영상 보세요. 그리고 영상 보고 끝내면 그거는 진짜 자기게 되지 않습니다. 1시간 후면 못 풀어요. 영상 보고 문제풀이 영상 보시고 끄시고 바로 다시 푸는 거야. 그거를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나 혼자 풀 수 있을 때까지. 하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인수분해가 서서히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